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풀 때 흉살로 보면 전라지망이냐, 원진 기문이냐, 백호냐, 형이냐, 또 충이냐, 동착이 되었냐, 복음이냐, 거기까지만 봐도 파해까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할 말이 1시간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래도 파해는 형살, 원진, 기문, 합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파해까지 완전히 숙지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능 상위 5%, 3% 학생들이 아주 사소한 지문까지 다 달달 외우는 그런 내공, 자신감이 생기는 거겠죠. 사주를 아주 씹어먹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시원하게 꼭 씹어 드시길 바랄게요. 말아먹으면 안 돼요. 꼭꼭 냠냠. 자, 오케이. 가볼까요? 합평충 파해가 뭔지 맛보기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합은 협력, 상생, 합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병은 그런데 잘못 합병하면 의존하고 세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길하다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형은 아닌 듯 하면서 법적 싸움, 법적이 아니더라도 구설, 시비, 배신, 배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은 현재 싸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파는 급소를 치다, 격파하다, 전력, 전의를 손실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깨진다. 물론 다시 붙던지 안 붙던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는 서로의 것을 인터셉트, 방해해서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죠. 뒤통수 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든 뒤통수, 불화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파해 중에서 먼저 파부터 파보도록 할게요. 파는 깨트릴 파예요. 격파된다, 파괴한다, 그 파인 거죠. 뭐를? 급소를 쳐서 파괴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를 친다기보다 내 소중한 걸 깨트리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붙던지 말던지 한번 꼭 깨지는 거죠. 제가 전에 파는 가족을 급소를 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파에서 가족 급소라는 것은 지장간의 중기의 오행이에요. 여기에서 자와 묘와 유는 중기가 없는 듯 보이지만 자오 묘유는 원래 지지 글자 자체가 왕한 기운이라서 여기 중기 정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자오 묘유는 그 자체의 지지가 앉아있는 십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삼합을 걸고 가야 되는데요. 삼합이란 지지에서 지장간의 공통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지지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이 되고요. 여기에서 왕지의 기운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다음과 같고요. 파는 이 왕지가 깨진다, 격파된다 할 수 있죠. 아하, 중기 또는 왕지가 깨지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중기나 왕지나 오행이 같더라.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하나만 보면 땡이더라. 이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인의 팔을 볼게요.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이고요. 여기에서 지장간 중기는 병화예요. 화기운이죠. 인목의 삼합은 인호술이에요. 왕지가 오화, 화기운이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수의 지장간은 무갑임이고요. 중기는 갑목이에요. 해수의 삼합은 해묘미이니까 역시 왕지, 묘목, 목기운인 거죠. 여기서 인의 파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닫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합까지 안 가고 중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오행이 같으니까요. 보기 편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장간만 봐도 견적이 나온다 요거죠. 그렇다면 인의 파로 왔을 때 사주별 목기운과 화기운이 어느 십성에 앉아있냐 보면 끝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경인일주예요. 인해파가 있네요. 인해파는 각 중기의 목기운과 화기운이 쪼개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인일주에게 목기운은 재성이고 재물, 남명이라면 부인 여자고요. 화기운은 관성이고 직장이고 여명이라면 남자이고 남명이라면 자식이겠죠. 그래서 남명이냐 여명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돈이 깨진다. 각 배우자도 깨지는 거예요. 깨트릴 파니까요. 사주 전체를 봐야 되지만 목기운, 화기운 중에서 어디가 더 수세에 몰렸냐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는 뭐가 있는지 안 외워도 외워져요. 구조만 알면 되니까요. 그런데 파는 좀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 저는 이렇게 외워요. 신사는 인해의 오묘한 자유미수를 축전했어. 축전은 축하 메시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축전이라고 하는 거죠. 축진이지만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우는 거죠. 자, 뭐라고요? 신사는 인해의 오묘한 자유 미수를 축전했어.
신사 젠틀맨이 이내의 키다리 아저씨인가 봐요. 이내는 오묘한 자유로운 미술을 그렸는데 잘 됐나 보죠? 그래서 신사가 축전을 보낸 거예요. 해서 신사는 이내의 오묘한 자유 미술을 축전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신사 이내는 생지의 파이고요. 오묘 자유는 왕지의 파예요. 미술 그리고 축지는 고지의 파라고 할 수 있죠. 각 지장 간의 중기 또는 삼합의 왕지를 찾아보세요. 파는 다른 흉신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해도 그래요. 그러나 파 중에서 또는 해도 마찬가지고요. 합이 오거나 형살이 오거나 원진 기문인데 파 또는 해가 겹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무심히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합인데 왜 파까지 있을까요? 그럴 때는 더 유심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원진이나 형살인데 파나 해까지 겹치면 두 번 겹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파 중에서 생지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가 이내의 오묘한 자유미술을 축전했어 중에서 신사와 이내고요. 먼저 신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라 읽든지 사신이라 읽든지 상관없어요. 사신 이내는 합이기도 해요. 사신합수 이내 합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사신은 형살까지 되는 거예요. 3 콤보예요. 사신합에 사신형에 사신파에 사화는 저지르고 신금은 아직 결과물이 여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약하겠구나. 그런 형살인데 파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장간 중기의 수기운과 금기운을 십성에 대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신, 거꾸로 말하면 신사는요. 그래도 신금이 수염계라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너무 섣불리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면 결국 남는 게 있겠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 또는 신사합, 신사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해는요, 합도 되죠. 인해 합목, 인목은 시작의 초인문이에요. 해수는 마지막 문이죠. 둘은 너무 먼 거예요. 합이라서 처음엔 너무 좋아. 그런데 파라서 마무리가 안 된다. 그거죠. 인해파는요, 지장간 중기운 화기운과 목기운의 십성이 온전한지 안 한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인해파는 화기운, 목기운으로 얘들 때문에 마지막 문까지 잘 못 가고 중도 포기, 중도 하차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신파와 인해파는 다른 합이나 충돌들과 겹치는 게 많으니까요. 꼭 알고 가시면 좋죠. 오묘와 자유입니다. 신사는 이내의 오묘한 자유미술을 축전했어 할 때 오묘 자유이고요. 왕지파는 중기 삼합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묘, 유는 글자 자체가 왕지인 거예요. 오묘는 화기운, 목기운이 깨지고 자유는 수기운, 금기운이 깨지는 거죠. 오묘는 나의 기량, 기운보다 더 들떠서 공중부양하려고 드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기분, 취한 기분이 들어요. 짜릿하죠. 현실적인 계산이 안 돼요. 막연해요. 사업이라면 현 상황을 정확히 못 봐요. 연인이라면 당장의 자극적인 행위에 꽂히는 거예요. 건전하고 반듯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 제어하는 이 능력이 없어서 엉덩이가 뜨고 마음도 붕붕 뜨는 것이죠. 왕지의 기운이라서 내가 맞다 싶으면 맞아요. 엄청 성격이 급하다. 목화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안전하다. 그럼 떨어지면 날개가 없겠죠? 그게 오묘입니다. 그리고 자유파는요. 기문 관살이에요. 오묘와 반대예요. 차갑고 내려앉는 거예요. 차가워. 단단해. 자기 바운드리가 확실해요. 자기 중심이 강하다기보다는 주변과 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하니까. 화기운이 좋은 마음으로 와도 도리어 쩍 소리가 나면서 금갈 수가 있구나. 보시면 뜨거운 유리컵에 차가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금이 쩍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왁 터지는 거예요. 분위기에 찬물을 껴얹는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유독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자유파예요. 오묘도 자유도 표현이 좀 서툰 거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묘나 자유를 알고 계시다 한다면 인내를 가지고 내가 믿을 사람이다. 편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상을 계속 심어주시면 예민함이 가라앉을 거예요. 자, 다음 미술과 축진이죠. 신사는 이내의 오묘한 자유미술을 축전했어 할 때 미술과 축진입니다. 술미든 미술이든 뭐 어떻게 읽든 두 글자가 붙어 있으면 파예요. 술미는 형살이기도 하죠. 술미는 축술미형 안에 기속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 형살 강의 영상에서 축술미 형살이 지장간을 말만 꺼내놓고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건 이번 기회로 짚고 갈게요. 축술미 형살을 무은지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나 용어에 갇히시지 마시고 그 뜻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축술미 형살은요, 내세 갖는 토기운끼리 아닌 듯이 세력을 이루면서 서로 배신 배반하는 거예요. 여기에 축술은 신금이 공통으로 지장간에 있고 술미는 정화가 화기운이 지장간에 공통으로 있어요. 축술은 서로 못 믿고 뒤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어서 금방 칼을 꺼내지는 않아요. 같이 다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축술로 두 개만 형살이 오면 되도록 합의를 하세요. 서로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어요.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다. 그게 축술이라는 거죠. 축술은요, 일부러 사회성을 막 발휘하며 막 친한 척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술미는 친한 척도 잘해. 축술미 형사를 왜 배신, 배반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축술미 중에서도 이 술미 형살이 아주 큰 배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술미형에서 술미파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술미파는 형뿐 아니라 파로도 들어와요. 파는 중기를 깨트리려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기가 뭐예요? 미토는 목기운이고 술토는 화기운이 중기예요. 친한 척도 하고 또 막 사람이 보돌보돌 해도 보이고 목화의 영역 인척 호용, 호재도 하는데 미토와 정화, 미토 안에 이 정화와 술토 안에 정화는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미토는 더더더더 이 정화가 화기운이 이런 기운을 갖고 있고 공수표 남발이라고 할 수 있죠. 술토는, 술토의 정화는 내 거 챙기려는 화기운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술미로 형살이 왔어요. 또는 파도 될 수 있죠. 술미파. 그런데 여러분의 사주의 일지가 술토가 아니고 미토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진다고요. 술미 형살일 때 구설, 시비 들어오면 미토 일지는 져요. 주로 배신을 당한다. 물론 술토도 데미지가 있겠죠. 그러나 미토만 하지 않아요. 어쨌든 술미는 되도록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이 안 맞아요. 내가 미토 일지야. 그럼 서류, 문서, 사인 맡기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공이 있으신 분은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형의 파까지 있어서 그래요. 술토 지장간의 신금이 미토 지장간의 을목을 치기 때문이죠. 축지는요, 지장간으로 보면 금수의 영역이에요. 얼어있는 땅이 이제 서서히 풀리는데, 물론 사주원국에 화기운이 없다 한다면 한 500년 걸리겠죠. 반대로 술미는 지장간으로 보면 목화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반대로 서서히 얼어붙고 있는데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술미는 자제해야 되고 축지는 좀 드러나도 돼요. 술미는 잘 가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버스 탈 때 그런 경험 학교 다닐 때 좀 하지 않으셨나요? 전 했는데. 그래서 넘어지고 쏠리고 터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술미로 오면 천천히 그 ABC 타이어처럼 짧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만일의 장애에 대비해야 된다. 요거고요. 반대로 축지는요, 너무 움츠리는 거예요. 춥고 물은 아직도 얼어있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약해요. 얄짤없어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거예요. 어금니도 꽉 깨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녹는데 그걸 못 참고 덜 녹은 얼음물을 정으로 깨고 있는 거예요. 나도 깨지고 주변도 박살나고. 그래서 축진이 있으면 배려가 약하다고 해요. 인간관계 윤활유가 부족한 거죠. 그럴 수 있다가 안 돼요. 인내심이 약해요. 기다려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지는 이미 주변도 내가 그럴 줄을 알고 예비를 해요. 대비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 배신 배반에 대비할 수 있다. 그거고요. 축지는 참고 기다리면 봄날이 와요. 무조건 깨지진 않는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 해 하겠습니다. 해는 심플하게 할게요. 해는 해치다, 해하다 그런 뜻인데요. 뭐냐 하면 불화예요. 불화.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치는 거예요. 옆구리에 칼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구나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옆집을 넘보는 거예요. 옆에서 쑥 들어온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죠. 그림이 기가 막히죠? 제가 그려봤습니다. 해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자, 자찬인데. 할만한데? 왜 해를 육해라고 하냐면요. 합을 이루는 육합을 깨는 것이죠. 일단 뭐가 있냐 하면 세로 직선에 마주보는 글자의 충돌이고 윗글자, 아랫글자로 읽어볼게요.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신의 해, 미자해, 오죽해, 쌓인해. 여기까지는 끝과 끝의 세로 직선이고요. 그리고 진묘해, 그리고 유술해. 요것은 방압의 짧은 세로 직선이에요. 물론 왼손 운지법으로 보셔도 되시고 여기 이것처럼 문구를 만드셔도 되세요. 저는 뭐라고 만들었냐 하면요. 신혜가 미자에게 오죽 사인을 안 해주면 진묘한 유수를 부리겠어? 끝을 올리셔야 돼요. 물음표예요.
신혜가 연예인인가 봐요. 미자가 사인해 달라고 했나 보죠. 그런데 미자한테 사인을 끝끝내 안 해줬나 봐요. 사인 좀 해주지. 그걸 안 해줘서 술사인 미자가 화가 나서 진묘한 유수를 부려버렸네? 그겁니다. 자, 신혜가 미자에게 오죽 사인을 안 해주면 진묘한 유수를 부리겠어? 신혜해, 미자해, 오축해, 사인해, 진묘해, 유술해이죠. 여기에서 특히 미자 또는 자미, 원진 어떻게 읽든 순서는 상관없어요. 축오, 오축, 원진 기문이고요. 그리고 인사, 사인, 형사를 유독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신해와 사인입니다. 생쥐끼리 충돌이고요. 여기서는 신해보다는 인사 형살이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세로의 끝과 끝이 만난 거예요. 신해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고지가 눈앞인데 금기운의 뒤통수로 배신 맞는 거예요. 사인 또는 인사는 내가 너무 잘 나가 잘난 척 하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가 들어오면 의심하시고 인사가 들어오면 겸손해야 하는 거죠. 오축, 미자는요, 역시 세로 직선 마주보는 지지의 충돌이고요. 이것은 원진 기문이 붙어 있고 해까지 겹쳐 들어온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축, 미자는요, 합을 이루는 듯 보여도 불화,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묘, 유술해는요, 방압의 뒤통수 치기예요. 내 친구 또는 가족, 내 형제가 나랑 안 놀고 나는 왕따 또는 고립되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자리의 위협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진묘, 유술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자, 파해 다 했습니다. 파해는요, 충형보다는 확실히 영향력이 약하고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겹쳐 들어오는 것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그것만 체크 잘 하셨다면 문제가 없겠죠. 자, 저는 가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사주인데 인생에 목이 많네요, 저는. 자,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이었습니다. 또 뵐게요.